5월 말 잔금 매물은 사실상 끝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주택자 매물 안 나오는 이유, 정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부동산 시장에 펼쳐지고 있다. 내 아이는 내 집 갖기 어려운 시대, 아이야 얼른 커라. 엄마가 버틴다. 양도 가액이 15억까지 이제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총 이제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이 6억 4,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런 매물 자체가 나오기 쉽지 않은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팀장 함주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다주택자 매물 시장에 앞으로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정말 계속적으로 이제 매물 자체가 이제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올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주말에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곳에 투자 특강을 통해서 정말 큰 수익 보실 수 있게 유익한 정보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강 시간에 얼굴 뵙고 돈 되는 정보 같이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다주택자 매물 시장에 앞으로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 안 나올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양도세가 굉장히 높죠. 현재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양도세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증여를 선택한 다주택자 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차이점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부의 규제 정책,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끔 이제 규제 정책이 쏠려 있는데요. 어떤 규제 정책이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다주택자 매물 시장에 안 나오는 이유, 먼저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 내용 보시게 되면 5월 말 잔금 매물은 사실상 끝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주택자 매물 안 나오는 이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보도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정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부동산 시장에 펼쳐지고 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바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강화한 정책이 시행되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부동산 물건이 시장에 대거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런 이제 정부 자체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이런 이제 세금적으로 강화를 하면은 다주택자 분들이 6월 이전에 매물을 쏟아낼 것이다 라고 이제 정부 자체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흘러갔죠. 이제 세금 오르기 전에 다주택자분들 차익 실현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실상은 다주택자분들의 동요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장의 매도 물건은 여전히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급매물 물건이라도 이제 직전 실거래가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급매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매물 자체가 좀 더 싸게 나오는 이제 매물 자체가 급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이런 급매물 자체도 시장 자체하고 거래 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벌써 5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어 계약을 5월 말까지 마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각종 세금 부담에도 왜 주택을 정리하지 않는 걸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시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집 팔면 자산 대폭 줄어들고 굳이 집 팔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 말 그대로 이제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팔면은 2, 3억으로 대폭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도소득세 굉장히 중과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2년 실거주하지 않고 정말 단기적으로 팔았을 때 70%에서 80%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10억
10억이라는 주택을 이제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만 거의 이제 70%에서 80%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10억이라는 자산 자체가 본인이 팔았을 때 2, 3억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이제 본인의 자산 가치 자체가 정말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다.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인분을 만났을 때 A라는 지역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걸 팔았는데 2, 3억 정도의 이제 현금밖에 안 나온다. 지금 2, 3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만큼 본인이 10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랑 2, 3억 현금을 갖고 있는 거랑 자산의 격차, 자산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주택을 팔지 않는 분들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내 아이는 내 집 갖기 어려운 시대. 아이야 얼른 커라. 엄마가 버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향후에 집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주택을 구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10억대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기, 아파트를 구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마련하기 정말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뭐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본인이 내고 이거를 나중에 버틴 다음에 증여를 통해서 이제 자녀한테 넘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이런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현금 들고 있기 무서운 시대, 팔고 딱히 살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금 들고 있으면 굉장히 무섭죠. 왜? 바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금리 자체를 올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 정말 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폐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폐 가치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 자체를 팔아서 현금으로 이제 바꾸기보다는 이런 부동산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보유를 하셔서 이런 자산 가치를 계속적으로 이제 올리는 그런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정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 정말 하락이 되면서 실물 자산이 이런 부동산 쪽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고 매물도 그거에 맞춰서 쉽게 이제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 매물을 이제 쉽게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양도세 굉장히 높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을 때에도 정말 기본세율 42%의 양도세 중간 10%에서 20%, 6월이 넘어가면 20%에서 30% 이제 주택수에서도 조금 이제 차이가 나겠지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정말 높은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매물 쉽게 나오지 않죠. 많은 분들 양도세를 낼 바에는 증여를 선택한 다주택자 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이 양도세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도세 6월 이전으로 이제 양도세를 계산을 했을 때 주택 가격 이제 5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취득일자는 이제 10년 전인 5월 30일 날짜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가액 15억이 올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점 이제 5억에 이제 2011년도 5월 30일에 5억의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양도 가액이 15억까지 이제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총 이제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이 6억 4,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6억 4,300만 원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자체가 65%입니다. 65%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증여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세 입력값 이제 15억이죠. 15억 자체를 이제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예, 증여세 자체가 지금 2억 370만 원이 나옵니다. 굉장히 낮죠. 지금 이제 양도세에 비해서. 근데 이 증여세는 증여취득세를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 한번 보시게 되면은 5,7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5,700만 원, 그 다음에 2억 3,070만 원 합하면은 약 2억 6천만 원 정도의 이런 이제 그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를 봤을 때 이 양도세는 6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고 증여세는 2억 이제 중반대의 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양도세를 낼 바에는 당연히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여기는 6월 이전이죠. 6월 이전 그리고 6월 이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6월 이후에 거래를 했을 때 6월 이후에 거래를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 입력값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입력값은 그대로 동일한데 여기서 양도 일자가 6월 30일 6월 이후로 바꿨습니다. 6월 이후로 바꿨을 때 총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7억 5,300만 원. 굉장히 이제 뻥튀기 됐죠? 뻥튀기 됐습니다. 그 전 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6억 4천만 원인데 지금 6월 이후로 거래를 했을 때는 7억 5,300만 원으로 1억이 넘는 금액이 뻥튀기 된다, 플러스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게 되면 6월 이후로 다주택자 이제 중과가 되는데 2주택자 이상부터는 20% 그리고 3주택자 이상부터는 30%가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세금 자체가 양도세가 굉장히 높게 이제 퍼센티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6월 이전으로 됐을 때 1억 1천만 원이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만큼 6월 이후로 이제 거래를 했을 때는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5월 말일, 이제 6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이제 등기까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을 판다고 했을 때 6월 이전에 등기까지 치시는 경우 굉장히 어렵죠? 못하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부의 규제 정책도 이제 부동산 시장의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끔 이제 한몫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요건이 신설이 됐죠. 올해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보유만 이제 10년 하고 있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80% 받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틀려졌죠. 올해부터는 10년 보유해야지 40% 받을 수가 있고 거주를 10년을 해야지 또 4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서 거주도 10년을 해야 되고 이제 보유도 10년을 해야지 이제 합쳐서 80%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집주인분들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으려고 하면은 무조건 10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 전까지는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됐었지만 지금은 거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이 신설이 됐죠.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2년 해야지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년 실거주 하지 않으면은 현금 청산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2년을 뭐 한 번에 이제 거주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6개월씩 뭐 나눠서 뭐 4번 이제 해도 되고 1년씩 나눠서 이제 거주를 해도 됩니다. 합쳐서 2년을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지 현금 청산을 당하지가 않습니다. 못하면 현금 청산 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전세 매물이라든가 이런 이제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 당연히 보유 2년, 거주 2년 해야지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거주 요건 자체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보유만 하고 있어도 됐었는데 당연히 거주가 생기면서 당연히 매물 자체 쉽게 매물이 나오지 않겠죠. 이거를 봤을 때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봤을 때에도 팔려는 매물 자체가 쉽게 나올 수도 없는 반면에 이 내용만 봤을 때에도 전세
전셋값하고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 정책만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은 이제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에 이런 매물 자체가 나오기 쉽지 않은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 이제 시장을 봤을 때 공급 자체가 계속해서 부족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단기적인 매물로 인해서 이런 이제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자체의 규제 정책을 봤을 때 이런 정비 사업도 규제를 하면서 공급이 안 되고, 이런 단기적인 매물 자체를 내놓아야 되는데 이런 단기적인 매물 자체도 부동산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앞으로 매물 자체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 자체가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입지가 좋은 핵심적인 위치에 하고 있는 이제 단지의 경우는 분명히 이제 정말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은 계속 줄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택가격 4년에서 5년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지금 꼭지점 아니야? 지가 너무 높은데 지금 투자하면은 오히려 떨어지는 시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4년에서 5년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4년, 5년 후에 앞으로 공급이 조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라든가 재개발 자체가 앞으로 4년, 5년 후에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쉽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빨리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든 20억이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제 은행 이자 한 달에 몇만 원 나옵니다. 몇만 원. 정말 이제 은행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는 뭐 은행에만 넣어놔도 10%, 20%의 금리로 인해서 넣어놔도 돈을 벌 수가 있는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 돈만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라는 소리 듣습니다. 어떤 실물 자산인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지가 상승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지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만약에 아파트로 이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고액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이제 가능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왜? 지금 서울 도심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정말 1, 2억씩 안 오른 지역이 없죠. 많게는 2배 이상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고액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정말 이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지역의 경우는 실거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겸 투자를 함께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가능한 지역의 투자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택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소형주택 말 그대로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아파트 대체제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이런 지역의 경우는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예정지, 정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지역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저희 회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함께 상의하시면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이제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주택자분들 매물, 이제 부동산 시장 매물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 자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정비 사업을 통해서도 이제 공급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도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4, 5년 동안은 집가 상승 크게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빨리 세우셔라. 빨리 세우셔서 이제 투자를 하셨을 때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핵심적인 위치의 경우, 재개발 예정지의 경우는 저희 사무실과 함께 상의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